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미란입니다. 오늘은 영주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3년간의 워킹홀리데이 그리고 워크비자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올해 초에 영주권 신청을 했어요. 이게 원래는 작년에 하고 싶었지만 조금 귀차니즘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올해 초에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수집했던 정보들이랑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조금이나마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주권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제가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나 뉴질랜드 영주권 준비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게 그게 뭐야? 아니면 뉴질랜드 영주권이랑 시민권이랑 뭐가 달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뉴질랜드 영주권과 시민권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엄연히 차이가 있긴 있어요. 먼저 시민권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시민권은 정말 말 그대로 그 나라의 국민,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거고 정말 말 그대로 국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권도 나온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이중 국적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뉴질랜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적을 포기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주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복지 혜택들이나 그런 것도 다 시민권자와 비슷하게 누릴 수 있어요. 다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에서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시민권자의 경우는 그 나라의 국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지만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강제 추방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주권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자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영주권, 그리고 두 번째로 영구 영주권. 먼저 영주권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여행에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뉴질랜드를 출국해서 장기간 동안 체류할 경우 그리고 다시 들어왔을 때 영주권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구 영주권의 경우에는 만료 기간이 없이 정말 영원히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2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거주를 할 경우에 영구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구 영주권을 받을 경우에 뉴질랜드에서 제한 없이, 만료 없이 쭉 사실 수 있답니다.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뉴질랜드 영주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정말 많은 영주권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파트너십 이민이 있어요. 만약에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혼인을 한 경우, 사신 혼인 경우 파트너십을 이용해서 이민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이민 방법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자 이민. 투자 이민은 말 그대로 뉴질랜드에 투자를 하고 이민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투자 금액이 3 million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치면 한 24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오시는 거라고 들었는데, 근데 저랑은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라서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저도 이용했던 이민 방법인데요. 바로 기술 이민이에요. 취업 이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기술을 가진 분들을 위한 이민법이에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부족한 기술 직군의 전문가들을 유입하기 위한 이민 방법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던 이민 방법이고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가장 많은 정보들을 수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제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뉴질랜드 기술 이민 신청 자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매년은 아니지만 매번 업데이트가 되면서 자격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시다가 업데이트된 자격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포기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걸. 그럼 가장 최근에 바뀌었던 2018년 1월 15일에 개정된 법안에 대해서 법안에 따라서 한번 자격 조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만 55세 이하이신 분들까지는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만 56세부터는 신청이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런 나이 제한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호주랑 뉴질랜드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건데 직업분류표라는 게 있어요. ANZ-SCO, NZSCO라고도 불리는 것 같은데 이 등급표에 따라서 요구하는 최저시급이 있어요. 그 최저시급을 맞춰주셔야지만 신청 자격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엔제스코 그 표에서 본인의 잡타이틀을 검색해 보시면 레벨이 나와요. 그러면 그 레벨이 요구하는 최저시급과 본인의 샐러리를 비교해 보셔서 자격 조건이 된다 하시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뉴질랜드 이민법은 포인트 제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가검진표라는 게 있는데 이 표에 보시면 뭐 나이, 학력, 경력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 점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수들을 합산했을 때 160점 이상이 돼야지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한 가지만 충족되면 안 되고요. 세 가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지 신청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영주권 신청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프로세스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앞서 말씀드렸던 자가검진표를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일 것 같아요. 자가검진표를 확인을 해봤을 때 160점이 충족이 된다 싶으면 이제 정말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EOI라는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EOI는 Expression of Interest. 그래서 말 그대로 관심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민성에 나는 뉴질랜드에 이민을 오고 싶다. 관심 있다. 이런 관심의 표현을 한번 해주는 겁니다. 이 EOI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이, 학력, 직업, 경력, 그리고 건강 상태, 도덕성, 그리고 영어 실력까지. 이 모든 항목들을 다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가검진 표 안에 있던 점수가 160점이 되면 이제 EOI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서 팁은 EOI 신청을 하실 때 정말 실제 신청서를 작성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모든 서류들을 전부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바로 다음 프로세스가 EOI 신청을 해서 이제 이민성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적합하다,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된다 하면은 이제 초대장을 보내주거든요. 당신은 모든 조건이 충족되니 이제 이민을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신청서가 오는데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정말 그
본래의 이민 신청서를 내야 해요. 근데 이제 4개월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게 다 무효가 돼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개월이라는 시간이 꽤 긴 것 같지만 정말 빨리 가요. 그래서 요 서류들을 모두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초대장을 받으시면 바로 정리 한 번 더 하셔서 보내시는 게 최선의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왜냐면 4개월이나 있으니까 천천히 준비해도 되겠지 하시면 뭐 서류 하나 떼고 이 서류 떼고 저 서류 떼고 하다 보면 시간 정말 빨리 가거든요. 특히 뉴질랜드에서 하신다면 뭐 하나 서류 떼는데 1주일, 2주일, 3주일 금방 가요. 그래서 모든 서류들을 다 준비해 두신 다음에 초대장을 받으면 그때 모두 다 정리를 한 번 더 깔끔하게 하셔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딱 요 단계에 있는데요. 모든 신청서를 다 마치고 지금 기다리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지 않는 이상 정말 기다리기만 하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음 프로세스를 보자면 영주권 승인이 나면 이제 영주권 승인이 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영구 영주권이 아니라 영주권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이나 장기간 여행 같은 경우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요. 2년 정도 거주를 하시면 정말 말 그대로 뉴질랜드에서 거주하실 수 있는 영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이런 프로세스로 영국 영주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